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세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상훈 정치평론가, 윤태거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동서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페셜 원. 오늘 저희가 스페셜 원. 네, 플러스 원 정치쇼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 이벤트 한 분 더 초대했어요. 폴리티컬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네, 요새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인 성대모사로 일가를 이루고 계신 분인데 저는 사실 좀 개인적인 인연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뵙긴 처음 뵀는데 제가 한때 백모 변호사 유튜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유튜브. 이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위해서 제가 그 유튜브를 간뒀지만 한창 그 유튜브를 진행할 때 악플을 좀 달던 분이 있어요. 이상민이나 뭘 악플을 그렇게 달더라고. 그 이상민 해안부 장관 아니에요? 이상민 해안부 장관 아니에요? 그분? 장성철 장타짜 마이크 꺼주세요. 한 10분 동안. 네. 악플을 그렇게 하더라. 근데 뭐라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슈퍼챗도 막 쏴. 그래서 제가 돈 내고 욕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입니다.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조공을. 네네네. 악플과 슈퍼챗. 아주 환상의 조합을 해주셨던 이상민 씨가 험나게 악플을 다는 거. 그때도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않으셨어요. 제가 돈을 쏘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다 읽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 읽었죠. 악플이네. 근데 슈퍼챗이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읽었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에서부터 킹상민 성대모사계 타짜 이상민 씨까지 출연. 오늘 탑 오브 탑 곱하기 10인가요? 요즘 핫한 이상민 씨 나오네요. 이렇게 좀 열화 같은 성원이 있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벌써 개인의 유튜브에 청취자분들 위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스브스가 부르기에 겸손이 힘들다도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내려놓고 합니다. 역시 아무리 유튜브의 시대가 맞다도 공중파입니다. 공중파예요. 제가 원래 이 시간대에는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총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공중파야. 스브스 좋은 방송입니다. 좋은 방송 잘하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죠. 요거 도청인 듯 도청이 아닌 듯. 이 노래도 생각나 이거. 도청인 듯 도감청인 듯 도감청인 듯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요거. 준비된 거 없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이 도청 문제 미국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 미국 정부의 그 도청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어떤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명백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따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뻔했네요. 아무 말 하면 안 돼. 별로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예전에 2012년에 같이 했었거든, 진신 캠프. 근데 왜 떠나 계셨나요? 뭐가 너무 굵어지셔가지고 딴 오히려 분이 실망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게 있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따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그게 핵심인데. 자, 어쨌든 이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앤드 기밀 문서 유출. 요건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위조된 거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감청 없었다. 이거 어떻게 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여당과 대통령실 문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별 문제 아닌데 한미동맹 이관시키기 위한 대통령실 시각에 야당의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와 반응, 해명이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국민의힘의 국방위 의원들 3명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도청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모른 척 해주는 게 성숙한 태도야.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의로 도청을 했겠어? 이런 거잖아요. 악의로 도청을 했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맞는 것이냐.
과연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폴란드 총리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뉴욕타임즈랑 이렇게 기자회견?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를 걱정을 해요. 폴란드 총리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나서라. 지금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지금 대한민국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고마우네. 다른 나라 총리가 우리나라를 지금 걱정하고 이 얘기를 갖고 어떤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냐. 좀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근데 김수환 평론가 이게 지금 일반 평상시도 아니고 북빙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하고 대놓고 난리나는 치기도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미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대표적인 대미통 아닙니까? 근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미국은요. 그 미국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걸 영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assertiv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적극적이고 당당한 태도, 이게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로 깔고 가고 있고, 그런 태도를 비난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도청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해서? 아니,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도 오바라고 봐요. 그러나 원칙을 천명할 수 있잖아요. 동맹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어떤 관계야 하고 그런 동맹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만 천명하고 가도 자연스럽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와요. 과도하게 공격해도 역공을 당할 수 있고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너무 비굴하게 가면 외교적인 후과를 치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맹 왜 하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협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왜 저한테 서로의 물어보세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맹을 하려면 서로 의심을 하고 도청을 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동맹의 가치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원칙 같은 거는 딱 천명을 해놓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도 못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주권 국가의 국민들은 다소 좀 수치스러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좀 복합적으로 이야기 다 나왔으니까 짚어보자면, 그렇죠. 첫 번째, 미국은 쭉 해. 뭐 동맹이고 뭐고 없이 쭉 숨겨지지도 않은 비밀, 모두가 전 세계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에요 하고 있다는 거는.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브 아이스 빼놓고 다 안다. 야당에서도 좀 국정 운영 해본 분들은 좀 말을 아끼고 있고 또 이제 부담 없는 이제 초선 이렇게들이 말을 세게 하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쨌든 리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겠죠.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부자의 유출이든지 아니면은 적대적인 쪽에서의 해킹이든지. 지금 이 쭉 나온 거 보면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음모론 내지는 그렇게 보는 것들은 결국 이제 러시아 쪽에서 뭘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잖아요. 이 반러시아의 이 우방의 전선을 좀 교란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다음 그건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집중되는 건데, 아까 국방위 의원들 기자회견 저도 재밌게 봤는데, 과거 같으면 그분들이 뒤에서 뭐 언론이란 이런 데 밥 먹으면서 우리도 열 받는데 이거 뭐 어떡하겠어, 이걸 뭐 확 우리가 다 까겠어,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잖아, 설명을 해. 근데 그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 봤다.
그 참 특이한 현상이다 이게 현 기자회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걸 공개적으로 그럼 다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존심도 있고. 공식화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컴프라마이즈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 약간 뭐 편집됐다라든지 짜깁기 됐다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완전 허위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언제 조사해봤다고 우리가 다 허위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겠지만 근데 너무 먼저 앞서 나가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예전에 한동훈 장관이 그 기자하고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구 여권을 비판하면서 아니 걸리면 미안하다라고 하고 해야 되는 거다. 안 걸리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뭐 이러고 있어. 그럼 우리도 짐짓 유감이다.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는 뭐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거 가지고 미국이 화내겠어요? 아까 폴란드 총리의 그런 것처럼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우리한테 레버리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쳤어. 우리 국민들 뒤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미국이 전전긍긍해가지고 뭐라도 이제 하나 더 내놓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럴까봐 이거 차단하는 거. 세 번째 걸 이해 못하겠다라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과거에 공공연한 비밀이 많았어요. 약간 그 후진적인 사회일수록 공공연한 비밀이 많아요. 옛날에 입시 전두환 대통령 때 입시 비리 이거 다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어느 대학 얼마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런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호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매양리 사건 때 미국에 항의하러 항의단이 갔을 때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거 되게 많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훨씬 더 크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프랑스나 이런 데서 뭐라고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우리 쪽에서 아무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 국방부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이게 햇볕 아래에 드러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국을 전 세계가 바라볼 텐데 니네 그래도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약간 너무 뭐랄까 알아서 기는 자세인 것 같아서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이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 왜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아니 조용하지가 아니지 거꾸로지 거꾸로. 왜 저러지? 다 위조라 그러고 우린 그런 적 없는데. 다 위조라 그러고 우리 그런 적.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 때문인가요? 한미 정상회담일 수도 있고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먼저 좀 문제 삼고 도청당했네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의 공세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 무슨 공세요? 도청은 미국이 한 거지 뭐. 용선 이전 외에서 계속 그거 공격에 대한 명분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데 전에는 안 했나.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은요. 도청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도청하고 일본이 도청하고 북한이 도청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저렇게 할 건가? 저는 뭐 그건 좀 과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진짜 신뢰가 두터우면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되게 친한데 저쪽에 실수했으면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약간 이렇게 화를 내도 신뢰가 있으면 쟤가 어쩔 수 없이 저러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불안감이 있는 건가? 미국과의 신뢰 문제나 이런 네, 그런 느낌도 그 앞에 뭐 무슨 가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면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통 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통 크려면 그 큰 통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통은 큰데 그 큰 통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으면 소리만 요란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윤통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판 여론이 거센데 아니 장 소장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보수 패널인데.
참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코멘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올해 추석 때 대통령이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영장을 하나 보내드릴까요? 아까보다 지금 훨씬 그렇습니까? 인정받아 같은 윤 씨라서 인정받았나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여기 이거 재밌다. 이상민 씨가 영장을 하나 보내드릴까? 영장 받는 게 재밌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싸게 드릴게. 싸게 드릴게 제가. 공짜로 해줘야지. 이상민 씨는 주저주저하는 쪽보다 권력을 가지고 강하게 하는 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 안 대표랑 이렇게 대통령을 비교해 보니까. 이 대통령 성향이 좋은데 이거. 예. 지금 같은 윤 씨라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영장을 받지 않기 위한 장타자의 몸부림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네. 여당의 해명은 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유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북한이 대화하자라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웃었거든요. 정말 뭔 소리야. 대화하기 위해서 폭발을 해. 그러니까 지금도 도청 문제와 관련해서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응 보이는 것은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다.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뭐 억지를 부릴 수가 없다.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가 있어서 외신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서 한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영어로 했겠지만 저는 한국말로 했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답해야 되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 할거나 좀 그렇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제가 이 기자회견 보고 첫 번째 든 생각이 왜 했지? 누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불러가지고 미루다가 한 건가? 자청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청해서. 이것도 그렇고 그건 제가 어떤 면에서 좀 안심하기도 했는데 일본 기자와의 문답에서도 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친일 몰이 이런 건 괴담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제일 웃겼던 게 뒤에 이제 선물을 받았어. 이게 큰 장우산인데 이런 상자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들고 때리는 겁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왜 했는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없다? 예컨대 이 상황에서 거기다 야당 대표잖아요. 직전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 대판했죠. 우리 정부를 막 비난하기도 그래요. 뭐 아무리 뭐 잘못한 게 있어도 남 앞에서 막 까발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외국 기자들, 우리 기자들 만나면은 막 대장동 물어보기 곤혹스러워. 잘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미국, 일본 사람들도 그게 궁금하거든. 그 또 물어보잖아. 근데 뭐 그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외신이니까. 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뭐 몰랐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담 했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본인도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함으로써 자기 외교적인 여러 정책들을 말하고 싶었겠죠. 김상현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 이재명 대표의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성공작이요? 실패작이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이 있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슈가 잘 먹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정치적 이슈라든지 그렇죠. 그런 다른 것들이 해도? 많이 묻히게 돼 있다.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아서 수치스럽다. 그러면 본인만 수치스럽고 민주당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안 수치스럽겠어요? 그죠? 저는 사실은 좀 진보면은 어떤 도덕적 우위를 보여주고 사회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점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진보가 도덕적 이의가 필요 없다는 거야. 전 그 부분에 너무 실망스러워요. 한 시민단체 출신이 와서 민주당에 와서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도덕적 우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는 도덕적 우위가 있는 게 저는 더 자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질문을 덜 받고 싶으면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안 보이면 돼요. 책임 20년 책임 권리당원 아니세요? 25년인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님. 아니 저는 예, 제가 잠시 반박하겠습니다. 예, 이재명이고요. 아니 왜 김상인 평론가님 파란색 옷 입고 빨간색 흉내냅니까? 요즘 수박이라는 멸칭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파란색, 빨간색은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서로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파란색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지 빨간색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란색의 가치를 더 크게 세워서 가야지 빨간색을 눌러가지고 파란색을 가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저런 분들이 저렇게 변명합니다. 어쨌든 제가 기자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마이클 잭슨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Dangerous. 아니 김상일 책임당원 당원권 정지시켜 버리시는 건 어때요? 저런 얘기하고. 쟤는 그런 당이 아니에요. 아, 그런 당 아니에요? 윤리위 만들어가지고 네. 사람 보내버리고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아, 그런 정당은 잘 알고 계신가 봐요. 네. 그러면 이상민 대표네. 이재명 대표가 네. 안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내놓으라고요? 당대표 측에서? 뭐 그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잠시 뭐 이렇게 대행 체제를 가든가. 대행 체제요? 아니면 어쨌든 저는 방법은 바깥에서 줄 수 없다고 봐요. 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고와 이런 거는 드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방법을 내오고 결단하는 건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어요. 장인상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귀국한다는 거. 아직 귀국을 안 했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일시적인 귀국이고 6개월 정도 6월 말 6월이면 완전히 귀국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NY계 저기 이낙연계 뭔가 좀 뭉쳐서 힘을 받을까요? 아니 시간이 30초 남았네 또. 하다가 근데 또 이제 넘어가요.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구심점 미래 비전 이것보다는 그분이 와가지고 이른바 비명이라고 하는 데들이 다시 와글와글해질 수 있는 그런 분기점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빙부상인가 장보상인가 장인상, 오셔가지고도 네, 여기보다 뭐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말했다라기보다 사람들 모였대더라. 모이면 무슨 이야기 했을까 이게 더 관심 가잖아요. 그럼 귀국하면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야, 탑오브 탑. 여의도 타짜 그리고 플러스 스페셜 게스트. 지금 우리 광고 나갈 때 여러 가지 버전을 보여주셨는데 기가 막힌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꼭 우리 3부에 등장시켜야 돼. 근데 먼저 우리 이상민 씨가 저희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 광고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국의 장관 한동훈입니다. 제가 유튜브 안내를 못할 거라는 건 억측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거라고 보고요. 김태현의 정치쇼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김태현의 정치쇼 또는 시교라 치시면 되고요. 구조알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누르시면 정치쇼의 화양연화가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비슷해. 비슷해. 좋아요. 잘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오늘. 자, 다음 주제는 요거 좀 보죠. 어제 야당발 소식인데 검찰에서 그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실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보면 이미 어제 1심 유죄가 나왔던 그 이정근 옛 사무부총장이 그 무슨 감사 이름 제가 잊어먹었어요. 강래구. 강래구 씨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봉투를 전당대회 자금으로 쓰게 했다. 뭐 이런 건데 요거를 김상현 평론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야당 탄압입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은 이거 검찰의 짜맞추기다.
야당 탄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반발하는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건데 야당에서는 그 프레임으로 싸우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진실은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을 때 다 이제 굉장히 뭐랄까 고민 내지는 걱정을 했죠. 왜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화소분이더만 화소분 네. 거의 이분이. 왜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리스트도 한번 기사로 나온 적이 있고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걱정은 걱정입니다. 일종의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돈의 저수지력 이정근 리스트죠. 소위 말해서. 리스트 본인이 받아서 또 준 요 리스트들. 그렇죠. 아니 뭐 통화 내역, 문자, 뭐 녹취 이게 3만 건이 된다잖아요. 모든 통화를 자동 그러니까 녹음한다면서요. 저는 이거 보면서 3만 건.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미국 도청 리크하고 유사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원래부터 잘했는데 도청하기 되게 쉬워. 많이 모으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한 게 그 보안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밖으로 유출이 점점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기술 많이 하니까. 발전. 지금 이 이정근 씨가 가지고 있는 뭐 파일 뭐 이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안 하다가 이거 하나 탁 잡으면 끝이야. 계속 이제 녹취만 풀면서 보면은 줄줄이 나와. 그 유사성 1번. 그다음 2번은 전당대회 때 뭐 거마비라 그래야 되나 밥값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뭐 관행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그 미국 도청 리스크 건하고 마찬가지로 걸리면 어쩔 수 없다. 걸리면은 책임지고 유감 표명하고 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럼 이걸 자 관행 프레임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다 거짓이다. 로 갈 건지 제가 볼 땐 둘 다 애매할 거예요. 관행 프레임으로 가면은 욕 먹고 다 거짓이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녹취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그 돈을 누구요? 강래구. 그 감사협회 회장? 네. 공공기관 감사협회 회장은 강래구 씨라는 사람이 돈 봉투를 이렇게 이정근 씨한테 줘서 이정근 씨가 그거를 어디죠? 그 윤관석 의원에게 전당대회 자금으로 쓰시라고 전달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 같은데 배달 사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받은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고 앞서 전당대회에서 이 돈 봉투 문제가 관행 요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관행 아니에요. 전당대회 치러봤는데. 그래서 내가 여쭈는 거잖아.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전당대회로 승리를 이끌었던 장보. 강한 부인 이런 거죠. 지금 절대 아닙니다. 제2의 김태효 지금 이 딱 발언을 하시는 게 분명히 전혀 그런 거 없다. 다 근데 허위다. 공공연한 비밀이 뭐냐면 국민의힘이 그런 관행이 훨씬 큰 정당이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악의로 그렇게 돈 봉투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악의로 봉투하는 경우 없어요? 그럼 선의는 있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다 그런 일 없어요. 다 위조된 얘기예요. 예전에 장보의 영광의 시대 이전에 그때 박기태 이장이 전당대회 나왔을 때 돈봉투 문제 있었잖아. 2008년도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또 돈봉투 문제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박기태 전 의장은 처벌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아직은 수사 진행 중이라 걸리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 건에도 이건 제가 보는 참 억울한데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인데 그 당시에 야당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됐잖아요. 박영선 의원하고 경선해가지고 그때 이제 의원들 입이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서울시 당협위원장 다 불러놓고 손학규 대표가 100만 원씩 돌렸어요. 진짜 이거 밥값이나 하시라고. 우리 뭐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냐 열심히 하라고. 거기에 이제 저기가 돼가지고 손 대표는 그래도 안 다쳤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이제 봉투를 돌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그분이 많이 다쳤죠. 100만 원씩. 옛날에는 이 공공연한 비밀을 우리가 오리발이라고 불렀어요. 먹고 오리발 내밀이라고. 네. 근데 왜 여야 공이 전당대회 때로 돈봉투 얘기가 심심하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전당대회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장복?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실제로? 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면은 궁금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냥. 안 되죠 이거. 전화 끊으시려고요? 제가 이제 도청 사건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측근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과 가장 쉽게 인연을 맺는 방법이 그냥 밥값이나 해라 하면서 돈 주는 게 아니었을까. 민주당은 그런 관행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알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그러면 윤타짜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사람이 송영길 대표. 네. 그죠. 그럼 지금 프랑스에 지금 있다는데. 그렇죠. 송 대표 어떨까 지금?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경영대학원 개건 교수로 있습니다. 캐비아 많이 드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프랑스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제가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네. 주tem뭐 고맙습니다. 귀국하실 거예요? 귀국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잡힌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느냐? 오세훈한테 져서 왔습니다. 망명하시는 거예요? 망명? 망명은 아닙니다. 망명 아니에요? 교수입니다. 교수예요? 대우를 해주십시오. 네. 주tem뭐 마도 모아서 고맙습니다. 자, 주대문을 외치신 송영길 전 대표 갈 수도 있나 수사 칼이 이러면? 근데 그건 뭐 제가 모르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야 가겠느냐. 지금 이제 그 돼 있는 분들이 송 대표한테 이걸 넘겼을 때 뭐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민주당 큰일 났고. 이정근 씨 그 녹취 파일이나 전화에 만약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그렇겠죠. 나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걸리면 뭐 어쩔 수가 없다. 너무 많다고 하니까 녹취 파일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도 뭐 그렇게 쓱 즐겁진 않을 거야. 왜요? 이걸 보면서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 네. 근데 이제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원외잖아요. 사무부총장이 원외잖아요. 근데 원외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이유는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었다. 이런 게 좀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좀 하나의 음모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을 때 굉장히 큰 걱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잠잠했어요. 잠잠했죠. 근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잘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갑자기 꺼낸 거 아닌가. 그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정근 리스트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 그 영향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 안 좋은 거죠. 그냥 이미지가 아유 비리 돈 받는 집단. 그래서 이걸 터트린 타이밍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당헌 80조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만 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 현역 의원 두 사람도 저쪽 그 무슨 펀드하고 연결돼서 기소된 분들도 살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분들도 다 어떡할 거냐. 다 뭐 정치적 탄압이라 그러겠죠. 다 살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네. 김재원 의원 징계 관련해서 네, 할 것 사실은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잦아드는 분위기였는데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한 달간 네, 자숙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일부 언론 보도 보면 용산발로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쪽에서 이거 윤리위에서 좀 세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 맞아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 용산이 부인하지 않으니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단독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도 그런 형태의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야 용산은 당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당무 개입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원 의원은 리더십과 권위가 없네. 이거 징계조차도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구나. 김기현 대표? 네, 김기현 대표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과 권위가 더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예요. 미리 그냥 김재원 의원 딱 끊고 갔으면 다른 최고위원들의 망언이나 망발이나 부적절한 말도 안 나왔을 텐데 그걸 너무 처음에 끊지 못한 게 지금 봐도 좀 패착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오면서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뭐 당무 개입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정상적인 보통 단계라고 해도 정무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의견 전달조차도 모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프레임 씌워졌다는 건데 제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제 추측의 영역에 가까운데 왜 이 보도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뭐 용산의 누군가는 아니 우리는 다 이야기했어. 라는 게 그게 책임이 뭐 덜해지고 저기는 나쁜 놈이고 여기는 뭐 착한 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래요. 저는 그 의견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왜 기자한테 말하지? 했는데 안 들어. 이런 하소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막 홍준표 시장도 징계해야 된다.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입니다. 맞아요. 그 전광훈 목사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180씩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시요? 폭망했죠. 네, 망했어요. 네. 김기현 대표에게는 200씩 만들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김 대표는 그 사람은 우리 당원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소극적인 부인만 하고 있어요. 눈치나 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겁니까? 총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참으로 답답하다. 그래도 조금 좀 말씀 줄이는 게 좋지 않아요? 너무 당무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는 상임 고문으로서 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평론가가 말이야. 자, 그럼 전화 끊습니다. 민주당 180석 만들어줬잖아. 지금 홍 시장 피처링 이상민 그 얘기 했는데 정광훈 목사에 대한 문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장타짜? 정광훈 목사와 절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을 어느 정도 징계를 함으로써 그냥 완전히 좀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정광훈 목사는 기본적으로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과 뭐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내가 그 어목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에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 다 같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 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연하는 게 맞습니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힘이 그나마 요즘 좋은 게 좋아요. 이거 하나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볼 때 잘 됐죠. 이게 종기를 어쨌든 확 짜고 있고 상처를 헤비고 있잖아요. 덮는 게 아니라 못 덮어지게 돼 있어.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지금 그럼요. 훨씬 낫다. 근데 이게 참 진짜 좋은 게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광화문 청구서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인데. 청구서. 오늘 명언이 많이 나와. 광화문 청구서랑 앞서 빨간색 없애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거 명언이라고 지금 문자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파란색을 돋보이게 하는 뭐 이런 표현.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이 청구서를 국민의힘은 두 번 끊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태극기로부터 끊었고, 태극기 부대로부터 끊었고, 하나는 이제 정광훈 목사로부터 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딸이라는 어떤 현상,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무슨 발언을 할 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위치를 하나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슈가 커지면 국민의힘한테는 훨씬 좋죠. 근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를 국민의힘 보수파 진영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게 만든 사람은 황교안 전 대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금 황교안 대표랑 정광훈 목사는 지금 소송전이긴 하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문제의 원흉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전광훈 목사가 제게 공천을 요구한 바도 있고 이제는 축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때 같이 하신 거는 좀 단절해야 합니다. 자꾸 토다는 자 사퇴하십시오. 저는 황교안 대표도 차라리 국힘에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잘 아는데 진짜 문제다,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본인이 경험해서 그러니까 모든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서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잖아요. 모두가 한 목소리니까 좋아. 알겠습니다. 오른쪽이 아닙니다. 올바른 쪽이라고 해주십니다. 윤태곤 씨도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얘기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도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움직여요. 하는 이런 보도. 그건 뭐 100% 움직이는 거고 그건 목적은 하나예요. 뭐요? 유영하 변호사 내년 총선에 공천 줘라. 단 한 명?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뭐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우병우도 얘기 나오는데 뭐 그분들보다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거의 90%의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 지역이 어딘데요? 그냥 대구의 좋은 지역 줘라 그럴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를 곧 만난다는데 김기현 19일 날 만나러 가는 건가요? 김기현 대표가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왜 만나러 가는 건가요?
김기현 대표는 제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궁금해서. 보도에 의하면은 대구 지역이 좀 흔들리고 또 보수파 진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힘을 다 합쳐야 되니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그냥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손으로 뭐 대통령 뽑았지만 저런 이미지는 탄핵 세력과 손잡는 거 아니야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중도층이나 외연확장이 국민의힘으로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그냥 무심하듯 넘겨야 하는데 자꾸 지지층을 먼저 결집시키자라는 안 좋은 쪽의 선거 전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게 봅니다. 이것도.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거는 현재 정치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지금 여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적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과 정치권의 세력이 그때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때랑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건가? 근데 굉장히 닮아 있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만 좀 심하게 당했네.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슬슬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구 달성인가? 달성 현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 아래 있는 그 박근혜입니다. 정치 체계 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정말 중상모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에도 가서 스님도 만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담소도 나눴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한 거는 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유영아 변호사랑 좀 끊으세요. 그럼 유영아 말고 서석구로 가겠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낫죠.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생각할 때 지지했던 분들하고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뭐 온도차가 있겠지만은 그래 뭐 이러저러 고생했고 좀 여생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 대통령도 그에 부합해가지고 잘 계신 것 같아요. 그대로 두는 게 1차적으로 좋은데 두 번째는 그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잘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뭐 이름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그린 거죠. 근데 국힘은 제가 뭐 김기현 대표 만나는 것까지야 그까지야 괜찮은데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더 나간다는 얘기는 어떤? 뭐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지렛대로 삼고 뭘 하려고 하면 더 나가면 뭔 이야기 되겠어요. 자, 박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니까 지금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럼 훌륭한 분인데 죄가 없었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수사 누가 했어요? 지금 대통령. 그렇죠. 법무부 장관.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뭐 저는 안 불러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나도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저 차남 가신다며. 좀 그만하세요. 더 하려고 그래. 그 지금 당시 측근들이 지금 뭐 다 용산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만. 이봐 태연이. 네. 1억이야? 우리 같은 편이었잖아. 그런가요? 아니야? 한 사람 더 있네. 누구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문재인입니다. 저 좀 이제 그만 거론하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같이 찌찌뽕이네. 하세요. 전직 대통령들이 자꾸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게끔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못하니까 그런 거죠. 현재의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고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는 것부터 근절해야 된다. 뭐 자기들이 좀 당당하게 자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정치인 성대모사 달인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저희 청취율 상승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도청당한 윤통입니다. 대통령 오셨네. 여기는 도청 없지? 없어요? 그럼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요라 이걸 구독하면은 정치쇼를 들으면서 아주 재밌게 아침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위대한 원대한 그 비밀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김태현 많이 검색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그리고 우리 저 장타짜 추석 선물 좀 보내주세요 대통령. 영장 말고. 영장 말고. 아니 그러면은 밥 한번 제가 살게요. 감사합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설렁탕으로. 아니 요새는 깍두기 주세요. 깍두기. 구치소만 풀어주세요. 깍두기도 꼭 주세요. 요새는 또 그 앞에서 김밥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아, 근데 유난히 좋아하시네요. 제 변호 맡아주세요. 싸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